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요새 올해 들어 가장 여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작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참 인생이 어렵지요? 회사 다닐 때는 작업할 시간만 확보되면 날아다닐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유와 시간이 주어졌는데 작업을 못하고 있다니요. 이런 답답한 시기를 우리는 슬럼프라고 부르잖아요. 네, 저는 지금 슬럼프이고 고통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슬럼프에 빠진 김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생생하겠죠?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입시 미술을 시작해서 슬럼프를 비교적 일찍 경험했습니다. 그림을 매일 4시간씩 그리는 훈련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는데 첫 슬럼프를 그 당시 겪었지요. 그때 겪었던 슬럼프의 증상은 그림이 묘하게 힘이 빠져 보이고 실력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시생이 슬럼프라고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으니 의욕이 없어도 꾸역꾸역 그렸지요. 그런데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늘 그렇듯 모의실기 시험도 치곤 했는데 실력의 바로미터인 점수와 석차가 안 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슬럼프를 맞닥뜨렸을 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에게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언제까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재생되었고 멘탈이 붕괴되어서 시험을 완전히 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힘들어하는 저에게 실기 선생님께서 해주신 위로가 저의 불안을 많이 잠재웠어요. 민경아, 실력은 계단식으로 늘어. 지금 네가 보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말이 쉽지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약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그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음가짐은 그야말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열심히 해보다가 진짜 끝이 보이면 그건 그때 생각해도 돼요.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 시기니까요. 다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본인의 한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있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아는 것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내 패를 아는 것이고 그 경험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페셔널로서 슬럼프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예고 미대를 거쳐서 CG 아티스트 겸 미술작가로 성장하는 동안 저에겐 수없이 많은 좌절과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그림도 많이 그렸고 낯뜨거운 성적도 받아봤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때는 좋은 결과가 있는 편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실전에 강한 타입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얻게 만든 운의 영역을 제외한 인간의 영역에 대해 저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저만의 요령도 아니고 아주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바로 기복을 줄이는 나만의 루틴과 매뉴얼 짜기입니다. 이 방법의 아주 유명한 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팀의 훈련 방식입니다. 양궁팀은 대회 실전에 최대한 가까운 환경이면서 가장 열악한 조건을 견디면서 실력을 최적화했습니다. 경기 중인 야구장이나 강변에서 활을 쏘는 등 소음과 바람을 최대치로 설정하여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마다 풍부한 환경 대응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가장 최적화된 루틴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선수도 생기겠지만 이 조밀한 훈련과 평가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팀을 만든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효과적인 툴을 우리도 써보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열악한 환경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시험을 볼 때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있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으로도 익숙한 세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보는 것이 정체된 상태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글을 쓰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회사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쓴다고 해요. 본인의 기분, 그날의 날씨와 상관없이요. 그런데 이거 앞에 언급한 국가대표 훈련법의 내면 버전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에게 가장 큰 시련은 바깥의 날씨가 아니라 내면의 날씨이니까요. 물론 예민한 작가의 경우 둘 다 영향을 미치지만요. 그래서 결론은 외부의 시련, 내부의 시련이 있더라도 꾸준히 책상에 앉거나 캔버스 앞에 앉는 루틴을 지키면 그나마 부드럽게 슬럼프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는 개념적으로 나 자신이라는 변수를 없애는 행위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슬럼프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이 계단식이라면 다음 계단으로 상승하기 직전이니까요. 한 단계 성장을 예고하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슬럼프는 슬렁슬렁 일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기력과 슬럼프를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루틴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무기력을 슬럼프로 포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 무작정 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은 오히려 성장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고 100도가 넘어서 끓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98도, 99도 시기에 끓이는 것을 멈추면 물은 절대로 끓지 않겠죠. 그래서 꾸준한 keep going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흐리고 굳은 날도 그저 지나가도록 놔두고 어떤 상황이어도 묵묵히 내 할 일을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야말로 무적의 솔루션이 아닐까요? 꾸준함으로 토끼를 이긴 거북이를 기억합시다. 느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결승선은 무조건 밟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라는 거북이 한 마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느리게 사부작 작업하러 가봐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